힘들게 인생을 잘 살아내셨던 모든 아버지들께 오늘의 방송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께 보낸 어느 자식의 편지를 들려드립니다. 할아버지를 간호하던 병실에서 우리가 단둘이 남았을 때 조용히 건네던 당신의 한마디. 아들, 내가 나중에 늙어도 지금처럼만 해줄래?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당연하지 라고 얼른 대답하고 말았지만 그 한마디가 잊히지 않는다. 첫 번째 편지. 40대의 젊은 아버지는 애증의 대상이었습니다. 막 일을 하셨던 아버지는 뜨거운 여름날 술에 취해서인지 해에 그을려서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빨간 얼굴이 되어 들어오는 날이 잦았습니다. 거기에 더 취기가 오르면 어린 저에게 소주 심부름을 시키고는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엄마가 바가지를 긁으면 대번 고성을 지르고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때면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손찌검은 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방 한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울음을 삼켰지만 중학생이 되어서는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아 밖을 나갔습니다. 동네 천변에 앉아있거나 서성거리며 아버지가 주무실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술을 드신다고 매번 그리 악한 주정만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오동이 판입 두입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어린 자식을 앞에 두고서 조용히 신세 한탄을 하시거나 저를 업고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아빠, 술 좀 마시지 않으면 안 돼? 아니면 조금만 마시면 안 돼? 기분이 괜찮아 보이시는 날에는 아버지께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땡볕에 그을려 벌겋게 살갗이 벗겨진 어깨를 움찔거리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일할 수 있간. 막 일하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시면 고통스러워서 일 못해. 다 술 기운에 이 악물고 모래치고 벽돌 치고서 올라다니는 거지. 그러고는 돌아누우셨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를 들여다보고 있자니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술은 아버지의 고된 삶의 진통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기억은 마흔이 조금 넘은 저에게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되는 아픈 장면입니다. 소아 마비로 걸음마저 불편한 아버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독한 진통제 같은 소주 한 잔에 땀방울을 안주 삼아 훔쳐내며 한평생 건축 현장 막일로 자식을 키워내고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는 힘없는 여든의 백발 노인이 되어 보통 한번 된 술 한 잔 드시질 못합니다. 80대의 아버지는 너무나 애처로운 보고 있어도 그리운 아버지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버지는 장녀인 제가 건장한 청년을 만나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남편을 만났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버지께서 더 잘 이해하시지 않겠냐며 허락을 구했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한 세상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 자식마저 고생하며 사는 건 못 보겠다며 처음으로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슴이 찢기는 아픔이 그제야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삶이 고달팠을 아버지. 그런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이 나라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못난 딸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원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16년이 흐른 지금은 누구보다도 사위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잘한 것 하나 없는 못난 딸은 지금의 제 나이였을 젊은 날의 아버지께 참 미안합니다. 나와 같은 자식을 낳아서 길러봤다면 그 고달픈 삶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겠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아서 손주도 안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알 길 없는 고생 길을 지나온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공과금이나 조금 보태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더워도 추워도 그저 아끼느라 고생이십니다. 옛날의 불같은 호령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 앞에 쓰러진 고목처럼 쓸쓸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앞으로 몇 해나 더 내 곁에 계실까 생각하면 목이 메고 가슴이 저립니다. 상상되지 않는 당신의 빈자리이지만 점점 연약해져가는 어깨, 힘없는 목소리를 볼 때면 그 언젠가 다가올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세련되지 않고 투박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 사랑이었다고. 이제야 느끼는 자식은 표현조차도 서툽니다. 그 아빠의 그 딸이라고 아버지 닮아 무뚝뚝하단 핑계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차마 입으로 뱉지도 못합니다. 자식은 아무리 애를 써도 평생 자식인가 봅니다. 도무지 갚을 길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는 갚을 기회조차 없을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부지런히 표현하지 못하는 걸 보면요. 아버지가 드시던 술이 그리도 싫었던 딸이 이제는 먼저 반주라도 하시라며 좋은 술을 사다 드리지만 아휴 이제는 못 마셔 하시는 당신을 마주할 때면 너무도 서글퍼집니다. 아버지의 40대, 50대 그리고 60대를 오직 자식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이 부족한 딸의 효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오래 계실 거지요. 아버지의 찬란한 삶은 지금부터예요. 자식 걱정, 먹고 사는 걱정 다 내려놓고 자식 손잡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곳 구경하러 다녀요. 인생은 60부터라니 아버지 이제 20 꽃다운 청년이시잖아요. 20에 누려보지 못한 것들 모두 보고 담고 누리셔요. 아버지, 부를 아버지가 곁에 있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 편지. 1994년 어느 여름 해수욕장에서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면서도 우리의 끼니를 걱정하고 17년을 같은 회사 똑같은 얼굴들을 보면서도 매일 다른 표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냈다. 군것질과 먹는 걸 좋아하면서 매일같이 회사에서 나오는 우유를 집으로 가져오던 아빠, 언젠가는 떡을 가져왔다. 랩에 쌓여있는 둥글고 긴 떡이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먹어야지 하면서 못 먹지 못했던 떡은 굳어버렸다. 아빠는 그걸 보며 속상해하셨다. 회사에서 간식으로나 먹고 딸들 주려고 퇴근까지 기다린 아빠였다. 온떡을 안 나는 그런 것들이 고맙기보단 아팠고 미안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였다. 시간이 지나 그 마음을 꾸역꾸역 씹어본다. 내가 지나온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제때 꺼내 먹지 못해 굳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매일 같이 말랑한 사랑을 가져다 주셨던 아빠의 퇴근길. 이제는 아빠와 함께 살진 않지만 때때로 늦게 집에 들어올 때면 언제나 부엌 불을 켜두고 잠드시던 아빠의 코 고는 소리가 그립다. 테이블 위 아빠의 구불구불 메모가 그립다. 냉장고 속 아빠의 우유, 떡이 먹고 싶다. 꼭꼭 씹어 내 안에 차곡차곡 담아두고 싶다. 언제쯤 나는 사랑이 사랑이라는 걸 늦지 않게 알 수 있을까? 세 번째 편지. 2016년 8월 30일. 요즘 아빠를 보면 자주 눈물이 난다. 늦은 저녁을 홀로 때우는 모습에 작은 TV를 켜둔 채 홀로 잠든 등짝에 코끝이 시큰해진다. 그러다가도 혼자 뚝 그치고 다시금 펜을 들게 된다. 언제부턴가 나는 아빠로부터 참 많은 걸 듣게 됐다. 언어가 아닌 눈빛, 한숨 같은 작은 신호에서도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다. 그럴 때면 펜을 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진다. 계속해서 적어가다 보면 이야기는 더 멀리 뻗어져 가고 당신의 모습은 풍부해져 간다. 그 안에서 마른 가지였다가 푸른 숲이었다가 따뜻한 볕이었다가 아버지 당신은 참 많은 모습으로 내 곁에 머무른다. 내게 당신은 커다란 나무 같다.
늘 그 자리에 머물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다. 끝없이 뻗어가다가도 벼랑간 작게 웅크리는 욕심일지는 몰라도 나는 나의 나무, 당신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커다란 품으로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 힘이 들 때면 그 커다란 그늘에 숨고 있다금. 배가 고플 땐 까치 발을 들고서 당신의 열매에 닿고 싶다. 네 번째 편지. 우리 모두에겐 유년 시절이 있다.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보며 까르르 웃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옛 사진을 보며 마음 한켠이 저릿한 때가 왔다. 어릴 적 나에게 시선이 머무는 게 아니라 저기 저 젊은 청년에게 더 오래도록 마음이 머무는 지금. 아빠에게 한 줌이던 내가 이제는 아빠와 나란히 걷고 있다. 언젠가는 내가 아빠를 이겨먹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왈칵 눈물이 났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어쩌면 부모에게 지려는 자식이 없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제는 잔뜩 쥔 힘을 풀고 부모에게 언제고 질 수 있는 딸이 되고 싶다. 다섯 번째 편지. 언제나 건강해라. 그게 성공한 삶이야. 아버지, 가깝고도 먼 당신을 나는 앞에서보다 뒤에서 바라보는 일이 많았다. 어릴 때부터 나에게는 큰 산 같던 당신. 내 손을 잡고 일요일 아침이면 뒷산 운동장에 올라 함께 공을 차고 매일 저녁 퇴근길에 양손 가득 과자와 통닭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당신의 손이 이제는 많이 야위고 늙었다. 다 큰 아들이 회사를 퇴직하여 돌아왔을 때 직접 닭백숙을 해주겠다며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가마솥 앞에 앉아 불을 지피던 당신의 사랑을 나는 숨죽여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말랐어? 속으로 말하던 나는 당신의 등을 바라보며 세월을 알게 되었고 한때 기업의 임원이었던 당신은 나에게 성공해라가 아닌 건강해라.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는 나이가 되었다. 나에게는 거대한 산 같던 당신이 당신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 흘릴 때 나는 알았다. 거대한 산 도우름을 머금고 있다는 것을.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당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울음을 삼키고 있을까 생각한다. 단단해 보이던 당신의 등이 처음으로 흐느낄 때 나는 아버지라는 슬픔을 목도했다. 할아버지를 간호하던 병실에서 우리가 단둘이 남았을 때 조용히 건네던 당신의 한마디. 아들, 내가 나중에 늙어도 지금처럼만 해줄래?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당연하지 라고 얼른 대답하고 말았지만 그 한마디가 잊히지 않는다. 가족은 서로의 그늘진 곳을 비춰주는 사람들이라고 했던가. 당신의 그늘을 한 번쯤 내가 이 미천한 문장으로 비출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하여 당신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전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이 이 안에서 우리를 비추길 바란다. 여섯 번째 편지. 아빠의 보호자가 되었다. 휠체어에 앉은 아빠와 그 뒤에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간호사 그리고 나. 우리는 수술실이라고 적힌 문을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 말이 없다. 아빠가 수술을 한다. 누구보다 건강한 아빠였기에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지만 나는 차가운 문 앞에 힘겹게 서 있다. 수술실 입장 오더가 떨어지자 간호사는 아빠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끌기 시작했다. 아빠 파이팅.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나는 파이팅이라는 생뚱맞은 말을 했다. 아빠는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불안한 시선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곧이어 수척해진 아빠 뒷모습이 보였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문이 닫혔다.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자니 불현듯 생각이 났다. 수술 전에 아빠 손이라도 잡아드리려 했는데 깜빡한 것이다.
어젯밤 머릿속으로 수천 번 연습했던 일인데 파이팅이라는 어린애 같은 말과 함께 아빠를 그냥 보내드리고 말았다. 내가 기억하기에 처음으로 아빠의 손을 잡았던 건 초등학교 입학식이었다. 낯선 환경과 새 친구들에 잔뜩 긴장한 나는 입학식이 열린 운동장 한가운데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멀리서 지켜보던 아빠는 곧장 달려와 크고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두려움은 사라졌고 마음은 평안해졌다. 배정받은 교실에 앉아 내가 안정될 때까지 아빠는 멀리서 지켜봐 주었다. 그때 위로가 되어준 따뜻한 손을 이제는 내가 아빠에게 돌려드리고 싶었다. 혼자가 아니라 수술실 너머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렇게나 굳게 다짐했건만 나는 그만 잊어버린 것이다. 아빠는 힘들게 수술을 받는데 그것 하나 기억 못하는 내가 한심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났다. 그 옛날 입학식에서 하늘이 떠나가라 울음 터뜨렸던 것처럼 나는 수술실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다. 보호자는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직원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감정을 추스르며 직원이 가리키는 쪽을 향해 걸어갔다. 아빠는 늘 나의 보호자였는데 나는 오늘 난생 처음 아빠의 보호자가 되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사실 영상 제작을 위해 도서관에서 여러 책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번 책은 제게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던 아버지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아버지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거울 같은 당신께 겨울 같던 우리가를 읽고